안녕하세요. 저 개포중학교 김희진입니다. 일단 저의 그 발표 주제는 질문이 쌓여 길이 되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저는 전문성 신장, 성장 스토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는 제가 샤이니를 좋아해서 이 곡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제목이 Fly High고 사실은 이게 드라마 OST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의 일을 시작한 것이 2010년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또 드라마 덕후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드라마를 꼭 챙겨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드라마가 이제 신입 검사가 이제 성장하는 스토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10년에 제가 교사일을 시작하면서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 검사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함께 힘도 얻고 약간 위로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OST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어떤 노래로 선정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끝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났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신규교사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진짜 이런 상태로 저는 공부를 해왔거든요.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면서 저도 좀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나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문제의식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수업도 하고 또 작년에는 이제 정보부장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제 첫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이렇게 좀 지쳐있고 쫓기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AI의 빠른 변화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휴직도 뭐 2년 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첫째 때 좀 그렇게 좀 오래 한 2년 정도 했었고, 근데 그때 쉬던 기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직을 했다 해도 좀 이렇게 잘 쫓아가는 그런 편이었고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 정보부장을 하면서 또 과학실을 구축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구축을 하는데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과학실 구축 컨설팅을 해주시는 교감 선생님 2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축 컨설팅을 다 해주시고 나서 뭐 요즘 선도교사단 뽑는 기간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어, 이러시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문을 봤었지만 내가 이거를 진짜 지원을 해도 될까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약간 해도 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잘해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서 작년에 사실은 그냥 지원서를 내봤어요. 근데 이제 돼서 되고 나니까 그냥 강제로 막 강의를 나가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나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새로운 에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조금 더 나의 일에 대한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조금 제 삶의 활력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작년에는 그냥 강사를 나갔지만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올해 한번 그래서 더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됐고, 강의를 나갈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
원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강의를 나갈 때도 이게 내가 가도 되는 주제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이런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들으러 오는 분들은 너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너가 알고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신감을 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좀 귀찮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좀 게을러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만 하고 업무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는 잘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머리가 딱 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 내가 잘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자 해서 2025년도에 선도교사단 활동에서 저희 포커스는 나의 실천을 외부로 공유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저는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동화로 효율을 높이며 배운 것을 나누자. 이 말 속에 제 올해 한 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보고서 하나하나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공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성형 AI한테도 나 이런 거 할 건데 요거 좀 초안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할 건데 설계해줘 이런 식으로 썼다면 올해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쓰는 것 플러스 얘한테 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나 잘 모르니까 단계별로 설명해줘 이러면 얘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것보다 저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쭉 내가 필요 없는 내용도 다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내가 원래는 보통 AI한테 학습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저는 걔보다 모르니까 나를 학습시켜라 약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요만큼 알고 있는데 이 윗단계 이런 것도 가능할까? 된다 그러면 저를 단계별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단계별로 저한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해소가 안 됐던 그런 궁금증과 배움의 그 갈증들이 이렇게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소가 많이 됐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한 것들은 일단 진짜 부딪히며 성장한 거 맞고요. 거의 챗GPT랑 거의 싸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여기서 막혔다 얘기를 하고 걔가 제가 이런 걸 잘못 알려드렸네요 하면 그걸 또 다시 해보고 근데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좋았던 점은 사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은 이 보여지는 화면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앱시트도 많이 쓰는데 앱시트 화면도 한 달 전에 들어갔을 때랑 또 화면 구성이 달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챗GPT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 책보다는 최신 버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 자동화에도 반영을 해봤고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자동화시킨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웹앱 제작이라고 되는데 제가 과목이 과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봤을 때 앱스 스크립트가 응답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화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써서 그러면 보여지는 화면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적어놓은 시트에 적어놓은 질문이 보이게 하고 그 질문마다 응답을 쓸 수 있게끔 화면이 구성이 되면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한 것이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 구글 시트로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이 수정이 가능한 교사 입장에서 자유롭게 질문의 수정이 다 가능한 시뮬레이션 웹앱을 제작하고 그 질문의 아래쪽에는 각각의 다 응답하는 곳들을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응답한 것들이 다 시트에 모이도록 그러한 웹앱도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알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무 연수도 많이 나갔고 또 자율 연수도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는 자율 연수도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반복 업무 감소로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응답 수집이 가능한 과학탐구 시뮬레이션이 제작이 가능해져서 학생들과 좀 즐겁게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나누고자 하는 교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업과 업무에 지쳐서 배움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던 저였는데 또한 그리고 워킹맘으로 늘 부족함이랑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들었었는데
지금은 배움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연수 강사로 다른 교사에게 실전 사례를 공유하면서 또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내 수업과 업무에 맞게 적용하는 이 과정을 저는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장님들한테 부장님 저 오늘 이런 거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장님들이 제가 지금 학년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사실 행정업무 별로 없는데 막 교무에 이런 업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진로체험 부서에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급식, 순번, 자동화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다음날 와서 선생님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김이지 묶어놔야 된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 왜냐면 자꾸 그렇게 하면 잠을 안 자니까 네, 그런 말씀도 막 해주셨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진짜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거 만든 거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역량을 학생과 교사 공동체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고 지속 가능한 공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엔 아마 교원학습 공동체 교내에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만의 콘텐츠를 확장시키고 적극적인 실천 사례를 앞으로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선도교사단 공모할 때 냈던 자료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많은 자료들을 다 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역별로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건 이제 캔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링크가 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그때 공모전에 이제 공모전 할 때 낼 때 제가 사실은 학교 교육협재고 그 보고서를 쓰는 기간이랑 막 겹쳐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여서 사실 여기에서 영상은 있지만 영상에 음성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를 만들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올려놓은 사진들은 이제 직무 또는 자율연수 진행했던 사진과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또 AI 데이터 기반 직무 연수의 강사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을 넣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